뭐 민주당을 칭찬할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만은 최근 민주당 보면은 정말 진보 세력을 총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빅텐트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공약들도 국민들한테 뭐 말 바꾸기든 뭐 여러 비난을 듣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뭐 이런 실생활과 관련된 공약들을 촉촉촉 내놓으면서 이 중도층으로 의 그런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엊그제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뭐 원래부터도 뭐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이 이중되고 뭐 유성정당이었고 뭐 한 당이나 다름없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합당을 하는 쇼를 벌였어요. 지금 이게 이번에 문재인이가요. 문재인이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 거 있잖아요. 예. 사면한 게 저는 세 가지 의도로 보거든요. 바로 이게 그 좌파가 직결하는 좌파 대단결이 하나고, 예. 그 다음에 우파를 분열시키는 거 있잖아요. 우파 분열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나면 자기도 이게 그 안전판이 필요하잖아. 예. 자기도 교도소 가면 한 30년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면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 세 가지 의도인데요. 지금 여기 그 좌파가 하는 거 보세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그 심상정의 표보다요. 이석기가 많습니다. 훨씬 많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저도 이게 제가 우파지만 손자병법에도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아닙니까?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좌파들의 대자보는 다 읽어봤어요. 지금도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동권의 그 세력을 보세요. 이석기가 말하는 NL이 한 8, 90%예요. 심상정이 PD라 그러거든요. PD죠. 노동자. 뭐, 예. PD는 이게 20, 30% 소수파입니다. 그럼 여기 운동권 결집할 때 이석기를 잡아야 될까요? 심상정을 잡아야 될까요? 바로 이게 그 이석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마지막으로 또 이게 그 쇼 한번 해야죠. 내년 대선 앞두고 이게 북경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으면 이게 북한 김정은하고 마지막 쇼 하려면 북한에서는 망고의 충신이 이석기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포원 정몽주보다 더 북한한테 충신이 이석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석기를 딱 이게 가석방 풀어주니까 그러면 이게 NL 북한하고 이게 통합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명숙이를 북거시키자. 예. 한명숙이. 이런 식으로 이게 좌파들은 차곡차곡 대통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열린민주당을 합병했잖아. 합병하고. 거기다가 이제 과거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국민의당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이쪽에 지금 따로 국민의당이라는 걸 또 차렸습니다만은 정동영 세력이라든가 천정배 세력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복당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그 문재인이나 송영길이나 이재명이가 그 그리는 그림 있잖아. 요거는 이제 그 심상정이보다는 심상정이도 대마 좋고 예. 안 돼도 이석기 이쪽을 확실하게 굳히고 그 다음에 중도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게 송영길이가 벌써 뭘 했습니까? 안철수 보고 뭘 했어요? 안철수 보고 이게 송영길이가 이랬더면 안철수는 V3 백신을 만들고 예. 4차 산업에 대한 고민이 확실한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다. 그러면서 이게 평생 검사만 해가지고 상상력이 없는 윤석열보다는 윤석열은 이게 안철수를 담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총리든 뭐든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이게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송영길이가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지금 나름대로 물밑 작업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김동연이는 지금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도 한 1%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동연은 뭐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바로 중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 집도끼를 완전히 결집한 뒤에 중도로의 전략을 지금 새해부터는 펴겠다는 그런 구상일당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가요. 예. 안철수가 이제 그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 문재인이 좌파한테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도 이게 그 반박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안철수가 송영길의 발언은 민주당 후보의 한계를 자인하고 이를 덮기 위한 정략적인 판흔들기 용이다. 예. 송영길의 발언은 정략적인 판흔들기다. 그러면서 그 송영길한테 세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안철수가 송영길한테 세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첫째, 너 송영길이 너 발언 그 이재명이하고 상의한 거야? 이재명이하고 상의한 거야? 하면 네 혼자 떠드는 거야? 이렇게 첫째 답변해. 하나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보다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동의해? 이게 문재인이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은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던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 이재명 쌍특검 있잖아. 두 가지 특검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역으로 송영길한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뭐 제가 보기에 안철수가 송영길이 꼬임에 뭐 넘어갈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문재인이한테 좌파한테 당할 만큼 당했거든. 안철수가 그래 바보는 아니야. 그렇지만 최소한요, 이런 노력을 해야죠. 아니, 송영길이는 안철수 잡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근데 이준석이는 뭐해? 지금도 이게 안철수 계속 욕만 하고 씻고 달리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 안철수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없잖아요. 예. 이 모습이 저는 안철수도 사람인데 자기한테 이게 구애하고 막 자리 주겠다는 거, 이 사람 그래도 이게 마음이 그거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준석이 김종인이가 자기를 그래 씹는데 안철수가 뭐가 없어요. 뭐 안철수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요즘 이게 여론조사에 5% 돌파하고 이미 국민의당은 두 자릿수 갑니다. 좀 있으면. 7%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예. 10% 이상이 넘었으면 완전히 안철수 이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지난번 이준석이가 안철수하고 좀 제대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뭐 속값을 후히 쳐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통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진짜 이게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게 몇 달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그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둘이 만났어요. 예. 뭐 1시간 가까이 이게 두 번이나 제가 만나 뵙고 정치에 대해서 쭉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거든요. 그때 안철수 후보가 힘들 때였어요. 예. 제가 쓴 책도 갖다 드리고 제가 그 100명의 인물로 본 역사 있잖아, 우리 역사. 네네. 책도 안철수 후보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안철수 후보께 그 느낀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게 시대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까지 힘들어요. 어렵죠. 예.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한 번 이게 오세훈한테 희생했잖아요. 예. 희생하는 금액에 한 번만 더 희생해 주면 돼요. 예. 한 번만 더 안철수 후보가 이게 윤석열을 위해서 한 번만 이게 모든 걸 던지고 정권 교체에 도와주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는 기회를 줍니다. 얼마든지 제부터 이게 기회를 드리대요. 예, 얼마든지 기회가 서울시장 오세훈한테 양보해서 기회를 헌신했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한테 한 번 더 이게 희생해가지고 정말 이게 윤석열 후보 손잡고 방방곡곡 달리란 말이야. 이준석이하고 윤석열 달리면 표가 가는 데만 떨어져. 이준석이 때문에 옆에 가지도 않아, 어르신들이. 예. 그럼 이게 안철수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게 손잡고 전국 방방곡곡 누비면 이게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은 안철수 후보 차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가 요구하면. 왜? 그 다음에 이준석이하고 안철수 붙으면 다 안철수 편 들지. 다음 대통령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 점을 이게 안철수 후보도 깨닫고 이번에 그 마지막에는 이게 윤석열 후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왜? 끝까지 완주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들에게 아주 차선 하책입니다. 가장 상처는 게 윤석열 후보 손을 들어주고 바로 다음을 기약하는 이게 바로 상책이다. 이래 봅니다. 뭐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과 정몽준이 서로 완전히 다른 노선과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문재인을 반대를 했지 이재명으로는 그런 게 없다. 그래갖고 손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빼고 정치인들 있잖아요. 예. 요걸 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제가 정치인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윤석열, 안철수, 그 다음에 홍준표, 요 한 부류.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부류가 이재명, 김종인, 이준석, 요 한 부류예요. 그러면 이게 앞에 말한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 거짓말 안 해.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거짓말 안 해. 근데 뒤에 말한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 이재명, 김종인, 이준석. 예. 밤만 보면 이게 하루에 1 거짓말, 밤만 보면 거짓말해. 1일 1망언이 하고 1일 1 거짓말을 해. 여기 거짓말 트리오입니다. 안철수가, 저는요, 안철수가 이게 그 이재명하고는 못 가요. 이재명은 이게 입만 열면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네. 하나만 제가 소개하면 주식 있죠. 네. 야, 자기가 이게 뭐 변호사 작전을 했다고 그러대. 30년 전에 처음 주식하는데 자기가 이게 작전주를 사가지고 3배 올라가 팔았대, 3배. 네. 그러니까 자기가 팔자마자 꼭 끊어져가지고 폭락했대. 이게 뭡니까? 자기가 그때 변호사쯤 됐을 거예요. 변호사니까 돈이 있겠죠. 이재명이가 고시 빨리 됐어요. 김진태하고 동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변호사 정도가 3배 오를 정도 작전주를 모르고 이게 정보 듣겠어요? 이게 내가 작전주의 공범이다. 나 이게 알고 하면 이게 방조범 아닙니까? 공범. 자백하는 거예요. 이미 이재명이 정과 5범이에요. 시효 지났습니까 그것은? 시효는 지나도 정과는 살아있지. 정과 주가 조작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가 이걸 조작. 마치 이게 전혀 몰라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요, 독일의 그 철학자, 우리 그 종교에 있던 루터 있잖아. 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뭐라 했냐면,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한 가지, 7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대. 야, 저도 이게 처음 알았어요. 한 개 거짓말을 덮으려면, 7가지 거짓말이 더 있어야 한 가지 거짓말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거짓말 하나 하면 주가 조작. 그럼 이게 또 7가지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또 덮으려면 49가지 거짓말을 해야 돼. 예. 이게 이재명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안철수가 이재명 쪽으로 갈 건 아니고, 이재명은 이름만 빼고는 다 거짓말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한 후보, 윤석열, 안철수, 지금까지 제가 오늘까지는 제가 홍준표 업소합니다. 같이 하자.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진실한 후보 트리오로 한번 이렇게 정권 교체해서 해보자.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정치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뭐 김정인이나 이준석한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뭐 야권에도 여러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입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지율은 미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좀 손을 내밀어서 같이 대동단결해 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루자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게 오늘은 저 아까 김종인, 이준석 가면서 네. 이재명까지 네. 이재명까지 이게 거짓말 트리오 3명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진실된 참된 그 트리오 3명 이야기 했잖아요. 이야기 논점의 요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탈무드 보면요. 탈무드 있잖아요. 유대인. 거짓말에 대한 가장 큰 응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가 거짓말 후보죠. 이준석이가 거짓말 대표죠. 예. 김정일도 거짓말 선대위원장이죠. 이런 게 거짓말쟁이한데 가장 큰 응징이 있더라고. 네. 응징. 이게 탈무드에 나옵니다. 탈무드에. 뭐냐. 자, 탈무드의 한 구절을 읽어보면 거짓말쟁이에게 가장 큰 형벌은 그가
간혹 진실을 말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쟁이한테 가장 큰 형벌 있잖아. 거짓말쟁이도 100마디 하면 한마디는 진실할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일반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죠. 그게 양치기 소년의 노잖아.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가 1000마디 하면 999개가 거짓말이야. 혹 가다가 진실도 있지. 이재명이 너 이름 뭐야? 예, 이재명입니다. 요건 진실이야. 근데 그러죠. 그 말도 안 믿어주는 거야. 너 이재명이 너 이름 개명했지. 너 이름도 안 믿어주는. 이게 바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후보를 응징하는 거는 만에 하나 이게 진실을 이야기하라도 믿어주지 않는 거. 바로 그게 심판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그 철저하게 이재명, 이준석, 김종인 심판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말씀 100%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이 표호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 가슴에 큰 공감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